네, 먼저 경제 인사이트. 오늘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요즘 주식도 주식이지만 사실 채권 시장이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레고랜드발 줄도산 뭐 이런 얘기가 정보지에 뜨고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요즘 채권 시장 분위기 어떻게 읽으십니까? 뭐 사실 올 한 해 동안 채권 시장은 이미 패닉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리 없는 고금리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 이런 어려운 투자 환경에서 앞으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신용 위험 등의 우려 등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번 레고랜드 문제와 또 부동산 PF 문제 등이 터지다 보니 여기에 다소 좀 경색된 분위기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날씨가 하루하루 계속 좀 겨울과 가까워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겨울이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옷만 든든하게 입을 것이 아니라 결빙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면서 염화칼슘도 확보를 해야 되고 폭설을 대비하면서 장비와 인력을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 등을 느끼게 되는데 현재 채권 시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데서 문제가 터진다라면 사회가 대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겠죠. 결국 지금 상황은 지난 수년 사이에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때 이 뉴노멀이라는 것은 저성장, 저물가에 대한 것이 뉴노멀의 정의였었는데요.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는 이 뉴노멀의 정의가 앱노멀로 바뀌면서 다시 또 다른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그동안에 보내왔었던 저금리 시대가 고금리 시대로 전환되면서 어색해진 경제 환경과 투자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점 등이 현재 채권 시장을 타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이른바 PF라고 하는 것들, 증권사들이 많이 대출해줬죠.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기우라고 봐야 되나요? 뭐 사실 이미 비슷한 부동산발 금융위기는 우리가 2008년 경험을 해왔고 그 영향 등으로 인해서 사실 어느 정도의 위험관리 능력 등은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앞서도 잠시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그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초과하는 금리 수준으로까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이것과 연동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건설사와 부동산 PF 입장으로 봤었을 땐 수익성이 안 맞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기대 수익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또 기대 수익이 앞으로도 더 높아지려면 결국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줄 수밖에 없는데 현재 그럴 수 없는 자금 조달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해당되는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에 있어 다소 좀 경계 시각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센터장님은 이제 월동 준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전에 이 시간에서 피로골절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버틸 때는 몰랐는데 이게 피로가 누적이 돼서 어느 순간 딱 꺾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올까봐 사실 그게 이 채권 시장 가장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난 주말에 이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긴급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겁니까? 사실 충분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이다라는 것은 이런 위기와 어떤 신용 부분에 대한 전염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금융시장과 시장 주체들에게 알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부분이 결국 부동산 PF를 비롯한 일부 투자 주체 등에 대한 뭔가의 어떤 투기적인 행위에서 이런 부분 등이 비롯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부동산 PF 부분은 어떤 건설 투자 부분 등에 의한 금융의 역할, 자본의 역할에 대한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조금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현재의 상황을 동일선상에 두고 보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에서 위기 관리를 못하고 해당되는 자산이 부실화되었었던 것들의 문제를 그냥 무조건 덮고 가자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대신 만약 이 문제가 금융위기로 번지게 됐을 때는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현 사회와 국가가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여지 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현재 금융당국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참 마음 아프고 여러 가지 속상한데 주가가 나중에 올라간다는 기약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뭐 감내를 하는데
이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가 터진다. 이거는 통제 불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그냥 경제 위기로 오는 거죠. 자, 정부가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회사채 CP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어제 시장에서 보면 건설주나 증권주의 반응이 나타나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건 좀 일시적인 것 같은데 연말 증시로 넓혀보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발행 시장이 경색되어 있는 상태고 결국 그 채권 시장이 현재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발행 시장에 유통되는 상황 등을 발행 상황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회사채 등을 통한 자금 조달 환경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 과연 조건은 어떤 것이냐라는 부분 등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태가 있기 전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한전채를 중심으로 너무 시중 자금이 여기다가 쏠리는 현상 등이 일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신용 등급이 더 좋은 회사채들에 대한 금리 조건이 더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한전채로 몰렸다는 건 그만큼 불안하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결국 이런 부분을 수습하기 위해서 금융당국과 정책당국이 존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기재부 차원에서 이런 채권 시장 안정에 대한 안정 의지들을 표력했지만 결국 다음 금통위에서는 물가의 목적을 갖고 정책 금리를 올렸었던 한은조 현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림을 분명 확인하게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 뭐 약간 여담입니다만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물러난 네,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영란은행은 열심히 긴축을 하는데 뭐 감세를 해서 국채 발행을 늘린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 건데 맞습니다. 사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모양새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영국의 사례처럼 정부와 중앙은행 사이에 불협화음 등이 보이게 된다라면 네. 당연히 글로벌 투기 세력들은 그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공격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대한 징후가 현재 파운드화가 폭락하게 된 주요한 그렇죠. 이유가 되었었던 예. 거거든요. 현재로서도 결국 경기 침체에 대한 경기 침체가 가시권에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중앙은행 다른 방향을 볼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런 요지 등이 앞으로 있을 올 연말까지 상황에서 투자자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꼭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얘기를 좀 돌려서 뉴욕 증시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새벽에 끝난 장을 보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혹시나 장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연준이 긴축 정책의 기조를 뭔가 바꿀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술렁술렁하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거 혹시 신기루인지 아니면 이번엔 좀 다를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올 연말 기준 연준의 기준금리가 대략 4.5에서 4.75 정도까지 예. 이제는 두 번 남은 기간 동안 자이언트 스텝 2번 정도면 어느 정도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결국 금리 인상 기조의 하나의 후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가 현재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발표된 미국의 물가 수준이나 현재 금융시장의 여건 등은 아직까지도 물가가 안정된 범위 안에 들어왔다라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너무 여기서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의 끝이 왔다라고 우리가 단정짓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장 금리가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돼야 될 텐데 그와 관련된 신호를 우리가 단정짓기는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도 75bp에 대한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라고 예상해 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 주에 이제 11월 3일이죠. 네, 우리나라로 FOMC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은 그냥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맞습니다. 12월이 어떠냐 이게 더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경기 둔화 신호 등은 조금씩 구체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 기조의 그 끝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자이언트 스텝 그러다가 서서히 완만하게 그 인상 속도를 낮추는 이런 일이 벌어질 확률은 생각보다는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자이언트 스텝과 비스텝 정도에서 그 금리 인상 기조가 끝날 것이지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인상하겠다라는 상당히 그 부드러운 톤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결국은 12월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보는 부분 등이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연준 의원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비라든지 고용 시장에 대한 동향을 체크하는 부분 등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은도 지난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오면서 조금씩 시장의 그렇죠. 스탠스가 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중앙은행이 판단하기에도 올해 연말과 내년 초쯤에는 경기 방향성에 대한 변화가 클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3분기 기업 실적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요. 뭐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고 뭐 생각보다 선망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3분기는 지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거고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실적 추세를 보고서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명확해지게 될 것 같고요. 사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상장 기업들의 실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단지 주가만 좀 내렸다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는 3분기 어닝 시즌에서 증명되는 것은 매출의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마진이 악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상황 등이 올 4분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매출에 대한 둔화까지도 확인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구체화되고 지금의 경기 침체가 단순한 기술적 경기 침체는 아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얘기는 주식시장의 어떤 안전한 투자의 환경의 마련도 올 연내에 기대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중에 모색해 봐야 되는 것이 좀 더 현실적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가 침체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기가 침체하면 사실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건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이달 들어서 상당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단기 저가 매수인지 아니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추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현재는 위험 자산을 늘릴 만한 환경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도 오고 있고 이익 모멘텀도 악화되고 있으니 지금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릴 때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정책 금리 인상 기조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시장의 참여자들은 주식보다는 채권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2,400선을 하회한 이후부터는 1조 넘게 현재 매수를 하다 보니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귀환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한국 증시 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유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 만큼 현재 외국인 수급에 대한 부분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내 내수 수급 환경에 대한 개선을 이끌기 위한 정책 당국의 여러 지원 방안 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아직은 너무 이렇게 뭐 주가 하루 반등했다고 기대 크게 갖는 거 이건 별로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우선은 경기 점점 통과가 되어야만 주식 투자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 기본적 전제를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점을 미리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죠. 자, 지금까지 교보증권 김영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